네,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사주강론 102페이지 궁합이 좋은지 묻지 말고 어떤 사람인지 물어라 해보겠습니다. 요거 하나는 뛰어넘습니다. 이게 비슷한 궁합 관련된 내용인데 이건 읽어보시면 될 내용이라서 뛰어넘고, 아마 저 사례 자체는 뭐 다른 거 할 때도 나올 수 있고 해서 강의할 정도는 아니라서 그렇고요. 봅시다. 실제 그 궁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되게 많으시고, 제대로 된 궁합이 뭔지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간단히 궁합을 말씀드리면 궁합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궁합이라는 건 사람과 사람의 합이죠. 사람의 합. 합이라는 것은 사실 이 개념이 편하다, 편하지 않다. 그러니까 요 부분인데 이게 마음이 편한 게 있을 것이고, 돈이 편한 게 있을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생활이 편한 게 있을 것이고, 주로 이 정도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남자, 여자, 그 다음에 남자, 이게 다 궁합이죠. 이 관계에서 다 궁합이 일어날 수 있죠. 그리고 요즘 같아서는 여기도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도 마이너스 플러스해서 마찬가지로 여기도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도 마이너스 플러스해서 이런 궁합도 있는 거죠. 디테일하게 보면 저런 걸 다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그러니까 다른 건 제가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궁합은 내가 가장 잘 본다. 왜 잘 보느냐? 그러니까 보통 보면 궁합하면 남녀의 궁합만 생각하시니까 이렇게 말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일궁합이죠. 일궁합. 이름하여 비즈니스를 하는데 같이 일할 만하다 안 하다, 이게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남녀 궁합은 사귀었다 헤어지고 이러면 되는데, 비즈니스의 궁합에는 뭐가 들어간다? 돈이 들어가잖아요. 시간이 들어가잖아요. 자본이 들어가잖아요. 아주 많이 들어가죠. 여기 사람도 들어가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일하는 데 있어서 맞다 안 맞다, 이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궁합 전문가다 하는 게 사실은 이거는 기본이고, 남녀는 기본이고, 실제 일궁합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비즈니스 사주를 보려면 궁합적인 부분을 보지 못하면 못 보는데, 사실은 그러니까 그래 치면 궁합이라는 게 뭐냐면, 그렇게 치면 궁합이라는 게 뭐냐 하면 뭐를 할랬더라. 갑자기 지우개를 가져오면서 그러니까 궁합을 제대로 보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한 사람의 사주를 완벽하게 봐야 되는 거, 완벽하게. 그죠? 한 사람의 사주를 완벽하게 봐야지 그 사람 사주와 또 어떤 사람, 또 한 사람의 사주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게 이 둘의 사주만 봐서 될 게 아니고, 사람과 사람은 관계하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의 사주,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뭐냐면은 어떤 남자하고 어떤 여자가 있는데, 둘의 궁합은 좋아요. 사이는 좋은데, 이 사람의 아버지, 엄마, 이 여자분의 아버지, 엄마,
이쪽 문제에 의해서 또 살기 힘들어지잖아요. 그죠? 궁합이 실제로 이런 부분까지 다 봐야 된다는 거죠. 한 사람의 사주를 완벽하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를 볼 수 있고, 플러스해서 그 사람의 연계된 사람의 또 관계를 볼 수 있고, 이렇게 확장시켜 나가면서 궁합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궁합을 사주 강의할 때 함부로 보면 안 되고, 보기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이유는 이런 부분 때문이죠. 그렇죠? 대충 봐가지고는 그래서 궁합을 볼 수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사주를 보시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주를 보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자연스럽게. 굳이 봐서 보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볼 수 있게 됩니다. 저는 그걸 의도하는 거예요. 아, 궁합이 이래서 꼭 이렇다, 이런 사주의 합이 이렇다, 이렇게 보시는 것보다 자연스럽게, 이제 뭐, 어떤 한 사람의 사주를 보고, 부모님도 사주를 보고, 가족의 사주를 보고, 그 관계가 어떻더라, 이러면은, 이 사주가 관계가 그런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죠?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확장시켜 나가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궁합을 미리 가르쳐 드리려면 어떠냐면, 자꾸 비교하게 돼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면서 비교하게 돼요. 예. 중요한 게 그 사람을 알아야 되는데, 궁합이라는 이게 어찌 보면 공식적인 거죠. 그죠? 어찌 보면 공식적인 거예요. 합충 형파에처럼 공식적인 게 어떤 인자가 어떻게 부딪히고 어떤 인자가 어떻게 부딪히고 그것만 자꾸 비교하다 보니까 실제로 뭘 못 보게 된다? 사람의 사주를 안 보게 돼요. 궁합을 먼저 고려하다 보면. 그래서 궁합을 제대로 보려면 그 사람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사람은 모른 채 관계만 자꾸 집착하게 되니까 실제로 그런 형태로 궁합을 봐주면 어떻다? 같이 못 사는 거구나. 같이 살긴 하는데 그 다른 이게 인간관계에 의해서 또 깨지거나 아니면 또 재적인 부분에 의해서 깨지거나 관적인 부분에 의해서 깨지거나 이런 식으로 문제가 생겨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주가 그러니까 사실은 궁합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다? 사주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걸 아시고 이런 기본 지식을 아시고 이걸 들으시면 좀 더 디테일하고 정확한 이해가 가능하실 거라고 봅니다. 궁합은 여자들이 많이 따질까 남자들이 많이 따질까? 이건 그러니까 남녀의 궁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궁합에 대한 남녀의 생각은 시작부터 끝까지 다르다는 점입니다. 제 경험을 비추어 보면 여자들은 만나기 전부터 궁합을 따지기 시작합니다. 남자들은 이제 결혼을 결정하려는 그 시점부터 궁합을 이제 생각하게 돼요. 따지지는 않고.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여자분들은 정말 만나기 전에 또 아니면 내가 어떤 사람을 알고 있는데 그 사람하고 나의 궁합이 어떤가를 미리 보게 되고 남자들은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신경 안 쓰다가 이제 결혼을 한다 이러면은 그 시점에 있어서 궁합을 이제 관심을 좀 두게 되는 형태 그런 식으로 갑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함정이 숨어 있다. 여자들은 만남을 시작하기 전부터 궁합을 따지지만 관심이 없는 남자와의 궁합은 아예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관심 있으면 궁합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궁합을 본다는 거는 진짜 관심의 표시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이미 마음에 든 후에 혈액형부터 시작해 5만 가지 방법을 동원해 궁합을 봐요. 그러니까 저 사람하고 나하고 맞을까 자기 혼자 그냥 마음을 키워나가는 게 궁합을 보는 과정입니다. 여자분들에 있어서는. 그래서인지 사실은 궁합이 제가 궁합 나쁩니다 안 좋습니다 해도 자기 마음속에 뭐가 돼 있다? 이미 결정이 된 상태라는 거죠. 결정이 상태이기 때문에 궁합이 나빠도 그 사람을 만나요. 여자분들은. 그렇습니다. 남자들은 어떠냐면 남자들은 만날 때는 궁합 같은 거 신경 안 씁니다. 안 쓰다가 물론 쓰시는 분도 있죠. 그죠? 사주명리학을 중시하시거나 안 그러면 궁합 때문에 D이신 분이 있으시거나 근데 대부분의 분들은 신경 안 씁니다. 안 쓰다가 이제 결혼이라는 걸 결정할 시점에 돼서 그것도 직접 자기 자신은 아니에요. 자기 엄마 아니면 자기 아주 친한 지인이 궁합 나쁘니 헤어지라고 하면 그냥 헤어져 버립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그죠? 그걸 깨고 결혼할 케이스는 열에 하나도 없어요. 한 100에 2, 3, 한 3, 100에 3 정도. 그러니까 남자들은 엄마가 궁합 나쁘다면 대부분 그냥 헤어져 버립니다. 재밌게도. 내가 아는 사람 안 헤어졌는데 그러면 그거는 부모님하고 싸운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둘이서 좀 못 살면 궁합 때문에 그렇다고 또 합니다. 그래서 간혹 궁합이 좋다고 하는 곳까지 곳이 나올 때까지 다녀보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그냥 끝내버리는 형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자하고 여자하고 궁합을 따지는 형태가 다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본다는 그 궁합 자체가 제대로 된 사주명리학적 궁합인가 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죠. 예, 저는 사주명리학적 궁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궁합에 대한 저희 생각은 궁합 정말 중요할까 봐야 할까 맞을까 이런 책이 그러니까 제 블로그 글이 있어요. 꼭 검색 한번 해보시고요. 더 자세하게 아실 수 있고 이 글의 요지를 강력하게 그러니까 이 글의 요지는 궁합 자체는 크게 중요하지 않지만 두 사람이 결혼했을 때 둘 중 누가 돈을 벌어서 가족을 부양하고 책임지는 구조인지는 알고 결혼해야 한다는 것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한 가지 더 첨언해야 할 것 같아서 이 글을 쓴다. 궁합 볼 때 경제적 구조 못지않게 중요한 게 한 가지 더 있다. 바로 폭력성이다. 실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 궁합에 있어서 생활 그죠? 그 다음에 뭐 성적인 속궁합 그 다음에 생활 속궁합 돈 버는 궁합 세 가지 요거 외에도 중요한 점 진짜 중요한 점 그러니까 그 사람에 관해서 알아야 된다는 그 점이 바로 이게 실제 요즘에 사회 문제로 많이 대두되는 폭력성입니다. 이제 여기 요 책의 103페이지 보면 제가 예를 든 부분,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든 내용이 나오는데, 요 내용은 이런 거예요. 제가 컨설팅 해드린 그 회사의 여직원분인데, 이분이 제 말 안 듣고 그 남자 폭력성 있다, 결혼하면 안 된다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이혼소송해서 이혼소송을 진행해 놓고 그 이야기입니다. 그 실제 뭐 유산까지 그러니까 결혼 6개월 만에 이제 맞아서 유산까지 하게 된 케이스. 그때 뭐 위자료도 제대로 못 받고요. 그냥 빨리 계속 끌면 안 좋다고 제가 말씀드려서 그냥 빨리 이혼하는데 그친 그런 분이세요. 그러니까 사귈 때는 그렇게 좋았는데 결혼하자마자 180도 변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내용은 이제 말씀드리면 여자들이 궁합을 물어올 때 상대 남자가 폭력을 쓸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대부분 자신의 남자를 옹호하려 나선다. 이유는 이미 마음에 든 상태에서 오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에 든 상태에서 오기 때문에 무슨 소리냐 얼마나 자상한데 뭐 개미 한 마리 못 죽일 사람이다 이런 말도 많이 들어봤고요. 나한테는 절대 안 그런다 이 말도 많이 하죠. 남자가 그런 면도 있어야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도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들은 이미 자신이 꽂혀 있는 남자와의 궁합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저의 이런 말이 안 통하죠 대부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결혼까지 이어지고 하는 거죠. 이제 이번에는 또 다른 104페이지 또 다른 예인데 이 손님은 결혼 전에는 아주 활동적이었고 마당발로 불릴 만큼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고 한다. 그런데 결혼 3년 만에 햇볕 보기 힘든 처지로 변했다. 남자의 의처증 때문이다. 이 여자분이 얼마 전 필자에게 전화로 상담받은 일이 있었는데 어느 날 한밤중에 남편이 필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아내분을 상담해 줬는데 남편이 갑자기 저한테 전화를 왔어요. 그래서 보통 제가 모르는 전화번호를 안 받는데 하여튼 이날은 제가 택배를 기다리고 있어. 난 뭘 기다리고 있어가지고 받았어요. 일반 전화로 오니까. 그러니까 제가 뭘 기다릴 때 전화를 하면 받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대부분은 그게 메모리 안 된 전화는 안 받는데 전화 받으니까 전화 받으면 됐든 자기 와이프와 1시간 넘게 통화했냐고 따져댔다. 이 부인의 전화 상담을 부탁한 사람은 필자의 오랜 고객사 사장님으로
원래 남편이 상담하기로, 그러니까 이 남자가 저하고 남편이 저하고 상담하기로 돼 있었는데 갑자기 출장 가는 바람에 와이프한테 대신 자기가 상담하라고 했던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원래는 방문하기로 돼 있었는데 와이프분이 전화로 상담하고 이 사람은 뭐 해외 출장인가 하여튼 갔을 거예요. 그래서 필자는 처음 전화를 받을 때 무슨 영문인지 몰라서 당황했는데 다짜고짜 이게 따져대니까 당황한 거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부인 이름도 말하고 자기 이름도 듣고 하니까 이제 내용을 알아챈 거죠. 그래서 필자는 남편에게 이름을 밝히고 제 이름 알려주고 불쾌함을 표현했다. 그러자 남편은 소개해준 사장한테 제발 아무 말 하지 말아달라고 사정을 했다. 늦었으니 이명 끊겠다고 전화 끊었는데 뭐 전화를 계속하고 문자 계속하고 이 사람이 가진 의심과 의처증이라는 게 저한테 이제 자기가 잘못한 것도 그렇게 무마시키려고 막 한 거죠. 제가 아마 이게 전화기를 꺼버렸든지 아마 그 소음을 그러니까 소리 안 나게 해놔서 하여튼 그런데 정말 많이 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다는 거죠. 보면은 이 사주에 이런 사람은 그러니까 이쪽은 사실은 여자분이 이 와이프분이 저한테 상담 신청한 것도 아니죠. 사실은. 그런데 자기 때문에 상담하게 됐는데 그렇다면 자기가 분명히 제 번호를 줬으니까 그것만 확인해봐도 알 텐데 이렇게 급하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폭력성도 있고 의심도 있고 의처증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 와이프를 거의 가둬서 사육시키는 형태로 거의 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 케이스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케이스도. 이래서 필자는 여자분들이 궁합을 물어보면 궁합을 가르쳐 주기보다는 상대방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가르쳐 주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하면 자기가 얼마나 오래 만나고 있는데 필자보다 저보다 모르겠냐고 하면서 제 말 안 듣고 웃길 때가 많고 인간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학습을 통해 자신의 본 모습을 감추는 방법을 배웁니다. 그죠? 사람은 자기 모습을 많이 감춰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아는 어떤 사람과 그 사람은 많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혼자 있을 때와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모습이 180도 다른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감춘 본 모습은 연애할 때는 드러나지 않는다. 연애할 때. 아무리 뭐 거의 같이 살다시피 해도 모릅니다. 모르고 사는 거죠. 그래서 결혼하기 전과 후가 180도 다른 남편들이 그렇게 많은 것이다. 실제로 엄청나게 많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결혼하면 바뀐다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뭐냐면 원래 그런 사람인데 몰랐던 거예요. 눈에 뭐가 쓰이니까 모르는 거죠. 몰랐던 거죠. 그 부인들이 결혼 후 남편이 변했다고들 하는데 사실은 남편이 변한 게 아니라 부인이 남편의 원래 모습을 알게 된 것이다. 결혼 전에 결혼 상대의 본 모습을 알기 위해서는 사주팔자를 보면 됩니다. 그렇게 말해줘요. 제대로 사주를 보는 사람에게 간다면 상대방의 진면목에 대해 들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와의 궁합이 어떤지 묻지 말고 그 사람의 본 모습이 어떤지 물어 지금까지 사귀는 동안 봤던 모습과 같은지 확인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하면 안 그렇다고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꽤 많은데 실제 결혼해보면 어떻다?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주를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사주는 보는 데마다 다 다르다 이러는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제가 사주 강의에서도 많이 말씀드렸죠. 어떤 사주를 봐줬는데 틀려요. 틀리면 뭐냐면 그 사람이 속이고 있을 가능성까지 있다는 거죠. 그죠? 사주는 누가 보든 똑같아야 정상입니다. 제대로 보는 사람한테 본다면. 그죠? 운은 달라요, 운은. 운은 어떻게 될지 모르죠. 뭐, 용신을 집어넣든지 격을 집어넣든지 다 다른, 그러니까 몰라도 그냥 사주를 봤다면 그 사주 보는 게 맞아요. 내용대로 말하니까. 그러니까 남녀가 있고 음양, 오행, 간지, 십신, 그대로 그 사람이 구성될 수밖에 없는데, 물론 운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그냥 그 사람은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주로 본 모습과 내가 경험해 본 모습이 다르다면 이 사람은 뭐다? 그걸 숨기고 있는 거고 어떤 인자로 그걸 숨기는지도 나옵니다. 어떤 인자로 숨기고 있는지 그걸 관으로 숨길 수도 있는 것이고 인성으로 숨길 수도 있는 것이고 재성으로 숨길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간지적으로 숨길 수 있는 것이고 자기 나름대로 가장 편한 방법으로 숨기고 있는데 그것조차도 뭘로 숨기는지 명리학적으로 충분히 읽어낼 수 있죠. 그죠? 왜 다른지 읽어낸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 누가 보든 똑같다는 겁니다. 누가 보든.
운적인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운적인 요소는 운에 좌우되지만 그 사람이 어떤지는 알 수 있는 거죠. 심지어는 원샷 원킬 그걸로 일주하고 월지만 집어넣어서 나오는 그 부분이 그냥 그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아니다, 다르다 하면은 숨기고 있는 거지. 때로는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자기가 자기를 숨기고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의외로 되게 많아요. 그거는 운적인 영향이 많이 작용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까지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 사람이 어떤지가 중요한 거지 내가 본 그 사람의 모습이 중요하지는 않다는 거고 뭐가 더 정확할 것이다? 명리학적으로 본 게 훨씬 정확합니다. 이게 통계적인 결과이기 때문에 훨씬 정확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 모습은 언제 나온다? 그 사람이 이제 자기가 우위에 섰다고 생각할 때나 더 이상 속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할 때나 그럴 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온다? 자기 와이프, 자기 애. 남자는 양이고 여자는 음이라는 의미. 그 의미가 뭐냐면 다르게 말하면 자식과 와이프가 자기 소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생각할 때 이게 나오는 겁니다. 그런 폭력성도 나오고요. 뭐 의심증세도 나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다시 또 한번 읽어드리면 나와의 궁합이 어떤지 묻지 말고 그 사람의 본 모습이 어떤지를 물어 지금까지 사귀는 동안 봤던 모습과 같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람은 안 변했다는 말이 있다. 안 변한다는 말이 있다. 이 말은 사람은 팔자대로 산다는 말과도 일치한다. 사주 생긴 모양이 그 사람 자체이기에 그렇다. 그래서 잠시 만날 때는 본 모습을 감출 수 있어도 같이 살면 다 나오게 되어 있다. 그런 만큼 그 모습을 알고 결혼해야 후회가 없지 않을까. 이게 요 결론이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래서 사주를 보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그 사람의 본 모습을 알기 위해서. 그게 항상 말씀드리지만 보이는 모습과 그 사람 속은 다르지만 그 속은 뭘로 보면 알 수 있다? 사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사주를 본다면 그 정도는 아주 쉽게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내 사주를 보고 가족 사주를 보고 그죠? 주변 사주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지 알았기 때문에 내가 좀 더 잘 대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나의 처세의 방향이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궁합 그런 식으로 그 사람이 어떤지 알아서 내가 대응이 가능하겠으면 궁합적으로도 궁합적으로 아니라고 해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지피지기 하고 있기 때문에 위에 서서 좀 더 나은 그러니까 위치에서 그 사람과 그 커뮤니케이션이나 대응이 가능해질 겁니다. 그래서 궁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중요한 건 뭐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 그렇죠. 예, 마치겠습니다.